가끔은 낙오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아직도 도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경우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벌고 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안락함을 선택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경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낙오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선택하는 요즘, 남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해서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모두가 가자를 외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자서 숏을 치는 바보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38살에 시골에 내려왔고 이제는 44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젊은 나이지만 정말 너무 젊을 때 시골을 선택했어요. 시골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30대에 시골을 선택한 저는 정말 별종 중에 별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시골을 좋아하는 별종이라는 본질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동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끔 도시에 가면, 특히 수도권으로 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답한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바다에 있는 도시 강릉이나 속초는 나은 것 같은데 빽빽한 건물과 엄청난 사람들이 사는 수도권은 저는 이제 감당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수도권으로, 이왕이면 서울로 가려고 하죠. 분명히 이게 대세인데 저는 그 대세를 거스르는 별종이 맞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내려오는 분들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전원을 선택하시겠죠. 대부분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 모아놓은 은퇴 자금도 많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선택하실 겁니다. 저도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아직은 너무 젊은 나이고 어린 아이들도 셋이나 키우고 있고 선배님들처럼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마냥 여유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공간적으로는 여유로운 시골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예전보다 조금은 더 투명한 경쟁이 가능해졌고 인터넷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시골에 살아도 경쟁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더 이상 도시, 시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치동을 고집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대치동 1타 강사의 강의를 전국 어디서든지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 수강 비용은 구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욱 저렴해졌어요. 수학 1타 강사로 가장 유명한 정승재 선생이 있는 이투스 월 구독료는 3만원대입니다. 월 3만원이면 이투스에 있는 모든 강의를 마음껏 수강할 수 있어요.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타 강사의 현장 강의를 듣겠다고 시골에서 대치동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뜻만 확실하다면 시골 전원주택에서 수업을 듣던 대치동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측면에서 학생이 낙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가진 마음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기준이 40대 가장인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취직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적 경쟁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똑같이 저에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아빠가 돈을 벌지 못하고 낙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 스스로 가진 마음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재단했던 동일한 기준으로 아이들이 저를 재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동일한 엄격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우리 아이들이 그러겠죠. 아빠 내로남불 쩔어.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평화로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이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내가 버럭 화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에 집중하느라 버럭 화내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는 제게 말합니다. 고민 있어?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있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유튜브와 비슷해요. 유튜버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죠. 사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카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치킨집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업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만 잘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팅이란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진심을 담아서 마케팅을 해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 그 대의적 주제와 관련 없는 댓글을 부정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와 입장 그리고 해석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 마케터는 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정보 전달자, 마케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된다고 해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는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합니다. 아마도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잘 대변하는 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 상황이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젊음이란 게 그런 거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목표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목표를 모두 이룬다고 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하지만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건 돈만 알아. 저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가슴에 무엇을 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품을 수 있는 가치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너무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내면에 겸손과 진실을 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담고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참 어렵고 진실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고 진실한 분들이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겸손과 진실은 말로 표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너무 젊어서
겸손과 진실을 제 내면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고자로 시작해서 겸손과 진실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냥 가끔은 제 속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